지난 주말에 방영된 고려거란전쟁 21화와 22화에서는 현종과 호족들과의 대결이 어느 정도 수습되며 본격적으로 거란의 재침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21화에서는 다시 고려와의 전쟁을 결단하는 야율용서와 어떻게든 거란의 재침을 막으려는 현종의 모습이 긴장감 높게 그려졌습니다. 22화에서는 김은부가 거란으로 넘어가 전쟁을 막기 위해 야율용서를 설득해보지만 대래 거란에 붙잡히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거란의 사신들은 고려가 전쟁을 막고 싶으면 흥하진을 내어놓으라고 현종과 재상들을 협박했습니다. 긴 고민에 휩싸인 현종은 결국 흥하진을 넘길 수 없다고 단단히 이른 뒤 거란의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란 내부에 반란 세력이 있었고 대부분의 거란 병력이 반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북쪽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즉, 거란은 당장 고려를 침략할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영되는 23화에서는 거란 진영에 있는 김은부와 하공진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며 거란 내부 소식을 고려에 전할 듯합니다. 이로써 고려는 거란의 공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종은 강감찬을 동분명 행영 병마사로 임명해 거란의 동태를 살핀과 동시에 차후에 있을 전쟁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지난주에 방영된 21화와 22화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난주 방송 분위기에 재미있고 만족도 높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아쉬운 점이란 원정왕후가 필요 이상으로 현종과 대립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사실 원정왕후가 현종과 척을 지는 장면들은 지난 17화부터 이어온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17화부터 22화까지 6화에 걸쳐 원정왕후는 황실의 안위를 이유로 삼으며 현종과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부각해서인지 원정왕후가 점점 더 겉과 속이 다른 악녀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사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어떠한 기록에서도 현종과 원정왕후가 대립했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드라마에선 원정왕후를 악녀로 만들면서까지 현종과의 대립을 비중 있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찰나에 저는 21화 속 이 장면을 통해 제작진이 왜 원정왕후를 악녀로 표현했는지, 향후 원정왕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등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속 장면을 분석하는 투신입니다. 오늘은 21화에서 나왔던 현종과 원정왕후의 대화 장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장면은 지방 호족들과 대립 후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과 현종이 걱정돼 궁 밖으로 나온 원정왕후가 궁 안으로 자리를 옮기며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현종은 원정왕후에게 안무사들이 지방 호족들에게 쫓겨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원정왕후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현종은 싸늘한 눈빛을 드러내며 원정왕후를 탐탁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원정왕후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폐하, 지금은 서로 다른 곳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 해도 폐하와 저는 한 배를 탄 몸입니다. 지금은 서로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분명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현종은 원정왕후에게 왜 한결같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전한 뒤 원정왕후를 돌려보냈습니다. 현종은 궁 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점에 서운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원정왕후도 현종이 자신의 진심을 헤아려주지 않는 점에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장면 이후 약 30초 뒤에 강감찬과 그의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개경 집으로 돌아와 집 청소를 하는 아내에게 강감찬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대뜸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더는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는 그녀의 말에 강감찬은 능글맞은 어투로 혼자 살기 싫소, 그냥 옆에 계시오 라고 전했고 아무리 그래도 부인은 나밖에 없소 라는 다소 오글거리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강감찬의 이러한 말에 그의 아내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종과 원정왕후 그리고 강감찬과 그의 아내, 이들의 대화 장면이 연이어 나온 걸 보면 이는 마치 두 부부를 비교하듯 보여준 연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종과 원정왕후가 아직 여물지 않은 설익은 관계라면 강감찬과 그의 아내는
세월의 풍파를 함께 이겨내며 완전히 단단해진 관계처럼 보입니다. 즉, 현종과 원종왕후는 아직 설익은 존재들이기에 서로 대립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으며 점점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걸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현종의 성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감정적으로 멀어진 현종과 원종왕후가 어떤 계기로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예상해보면 아마도 그 계기는 원종왕후의 죽음일 겁니다. 실제 역사 속 원종왕후의 삶을 보면 그녀는 2차 고려거란 전쟁 당시 현종과 함께 몽진길에 오르며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산을 했거나 출산한 아이를 떠나보내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몽진 당시 지방 호족들의 멸시와 암살 시도 같은 여러 위험에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018년 3차 고려거란 전쟁을 앞두고 그녀는 현덕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사망 뒤 현종이 현하사라는 사찰에 그녀의 초상화만을 걸어둔 것으로 보아 현종이 그녀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면 드라마 내용상 이제 곧 3차 고려거란 전쟁의 전조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 사건들 속에 원종왕후의 죽음도 담길 듯 합니다. 아직 드라마상에서 그녀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사망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만큼 현종의 충격도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지난 몇 해에 걸쳐 현종과 원종왕후는 미묘한 감정 싸움을 벌이며 서로에게 상처를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왕후의 죽음 앞에선 두 사람 다 서로의 진심을 여과 없이 드러낼 것이고 이때 현종은 원종왕후를 향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며 한참 동안 오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때 원종왕후는 현종에게 이 장면에서 했던 말을 다시금 전할 것 같습니다. 폐하와 저는 한 배를 탄 몸입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분명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통해 죽은 뒤에도 현종과 한 배를 타고 고려를 위해 노를 젓겠다라는 애절한 마음을 전할 듯합니다. 또한 꼭 성군이 되십시오 라는 말도 덧붙일 것 같습니다. 즉 현종에게 원종왕후의 죽음은 크나큰 슬픔인가 동시에 조금 더 성숙해지는 성장통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지난 몇 화에 걸쳐 현종과 원종왕후는 서로의 입장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감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곧 원종왕후는 뜻하지 않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현종은 원종왕후의 입장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한 것에 깊은 후회와 자책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후회와 자책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종의 성장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드라마의 제작진이 원종왕후를 악녀로 표현하면서까지 그녀와 현종과의 대립을 중요하게 다뤘던 이유는 향후 이뤄질 현종의 성장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21화에서 나왔던 현종과 원종왕후의 대화 장면을 통해 원종왕후가 악녀로 그려지는 이유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신이었습니다.